이번 시간에는 환경보건과 간호사의 역할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 유해 요인에 노출될 위험 인구 집단 확인인데, 이 환경 유해 요인 같은 경우에는 생물학적, 화학적, 물리적 유해 요인이 있죠. 그 외에 기계적 요인, 또 정신사회적 요인, 이런 것들도 다 건강에 영향을 미칩니다. 지역사회 간호사는 환경 유해 요인에 노출될 위험이 높은 인구 집단을 확인을 해야 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환경에 대한 사정이에요. 자, 간호사의 역할의 첫 번째 단계가 환경 유해 요인에 노출될 위험 인구 집단을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환경에 대해서 어세스를 해야 됩니다. 보면은 개인, 가족, 산업장, 학교 및 지역사회 건강 문제, 사정시, 자연 환경과 생활 환경을 포함하고, 또 공기나 물, 식품, 화학 제품 등 환경 관련 문제와 건강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화학 물질 노출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등 환경 건강 정보도 포함시켜야 되죠. 이런 것들이 다 환경에 대한 어세스먼트고, 그 다음에 이러한 환경 보건에 적용되는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의 역할을 살펴보면, 자,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 교재에는 위에 의사소통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 위기 의사소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위기. 이런 거 같은 경우, 자, 위기가 일어났을 경우에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된다라는 거, 이런 거는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해관계자 간의 인체 건강 및 환경 유해성에 관한 정보를 어떤 목적을 가지고 교환하는 것. OECD에서는 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의 목표는 특정 대상을 목표로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면서 적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일반 대중과의 위해에 대한 인식 격차를 최소화하면서 대중이 이해할 수 있는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며 기관의 역량과 책임감을 기반으로 한 정책 신뢰성 구축 및 강화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 원칙을 보면 첫 번째가 신속성, 최대한 빨리 대응을 해야 돼요. 둘째, 개방성, 최대한 정직하게 공개하고 공유를 해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 일관성이에요. 한 목소리로 말해야 하고, 네 번째, 공감성이에요. 책임 여부와 관계없이 희생자에 대한 적극적 관심을 표명하고 대중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 다섯 번째가 신뢰성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해서 국민에게 신뢰감을 주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기업에서 무슨 문제가 있을 경우에 즉각적으로 발표를 하죠. 그런 것들이 이제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환경보건 자원에 의뢰를 하고 또 환경보건에 관한 교육을 해야 됩니다. 환경 관련 유해 화학 물질을 이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지역사회 간호사의 역할은 생활 주변의 화학 물질을 바르게 알 수 있도록 교육하고 누구나 환경 유해 요인으로부터 보호를 보장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산업장 간호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역할이 굉장히 강화되어 있죠. 산업과 과학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종류와 사용량이 증가되고 있죠. 눈에 보이지 않고 냄새도 나지 않아서 구분이 어려워서 굉장히 위험하죠. 현재 전 세계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화학물질의 수를 보면은 1200만여 종에 이르고 해마다 2000여 종의 새로운 화학물질이 개발되어서 상품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유해 화학물질 포르말린 제조. 포르말린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그 시체를 담궈 놓는, 그러니까 해부학 시간에 이제 해부하기 전에 시체를 포르말린에 담궈 놓으면 썩지 않죠. 그 다음에 합판 제조, 소각로, 천연가스 연소, 자동차, 매연 등 굉장히 광범위해요. 또 실내에서 사용하는 단열재, 페인트 등에서 발생하는 포름알데하이드, 가스레인지 사용, 난방 연료, 자동차 배기가스와 공장에서 연소 과정에서 주로 배출이 되는 이산화질소, 또 라듐이 붕괴될 때 생성되는 원소로 이제 라돈 같은 경우에 1급 발암물질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합성고무, 플라스틱, 또 페인트 원료에 가장 다양하게 사용되어서 백혈병과 암을 유발하는 벤젠. 벤젠을 그 의료용품에서도 사용을 하죠. 또 제품을 오래 보존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화장품, 치약이나 샴푸 등에 사용되면 유방암, 백혈병, 골수암을 유발하는 파라벤, 항생물질이자 방균제로 포도상구균의 활성을 보여서 항균제와 살균제에 사용되어서 간암과 갑상선 기능 저하를 유발하는 트리클로산 등이 대표적인 거죠. 국내에도 굉장히 많은 그러한 화학물질이 꾸준히 지금 시장에 내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화학물질 안전관리 현황을 보면은 이제 법으로 이것을 마련해서 특히 내분비계 장애물질, 환경 호르몬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